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방안입니다. 2018년 저희 연구원 기본과제로 추진했었고요. 연구진을 대표해서 제가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이 2017년 7월부터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50조, 500곳이라는 그 용어에 맞춰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전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열기가 뜨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서 이만큼 이제 호기가 없었는데 기존 상황을 보면 합동재개발 중심의 도시재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그 많은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삶의 질을 충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도적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노후주거지의 생활여건 악화 등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 중소도시 먹거리가 없고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리고 도심에서 노후주거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 막대한 사업지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전력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업지가 다른 사업과 긴밀히 연계는 그 사업하는 거에 급급해서 연계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 역량이나 자원 투입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이래서는 도시재생 뉴딜의 본연의 어떤 목적 달성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가? 저희 연구에서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형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 거점 도시를 살리는 게 단순히 지자체 보고로만 되기 힘들고 중앙이 좀 더 집중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쇠퇴 심각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못 사는 지역들, 노후가 심각한 지역들, 그리고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생활 인프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들은 지자체 자체 여력으로도 대응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 연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 거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할 때 컴팩트 네트워크형 도시공간 구조를 조성해서 지역 거점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여건에서 이 컴팩트 네트워크형 도시 형성이 가능한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조성을 했을 때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17개의 기능 권역이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구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기능 권역들이 형성이 돼 있고 지방 거점 도시들이 이런 기능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이 조성되면 효과가 있겠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을 했는데 기능적 집중도가 거점 중심으로 한 1% 정도 증가할 때 노동 생산성이 한 0.6%,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도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쇠퇴 양상이 64.5%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도시재생법 제정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현재는 어떤가? 2016년에는 65.9%였지만 17년에 69%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추진이 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쇠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 지방의 노후 건축물이 집중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전국 노후 건축물 모든 동을 예측을 해보니까 향후 20년 후에는 수도권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 동수도 228만 동에서 505만 동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이 쇠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으면 향후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필요한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가? 혹은 편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가능합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분석을 해봤는데 심각성에 대비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배제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서울이나 뭐 세종 같은 지역은 워낙 적기도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 배제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쇠퇴한 지역의 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겠다. 그래야지만 도시 쇠퇴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암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일치 수준을 보시면 특히 이제 인구 20만 미만 도시와 군 지역에서 심각한 거를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 인프라입니다. 요즘은 삶의 질에서 생활 편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접근성 수준 분포 현황을 보면 그 노란색이 이제 열악한 지역인데요. 마찬가지 노후와 비슷하게 지방 지역에서 악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별도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재생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벌써 이제 중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예산 운영이나 편성 체계나 집행 체계를 보면 지역 주도 할 수 있는 혹은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체계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이 갑자기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정비를 하지 못했지만 단계적으로 또 뉴딜에서 지역 주도로 넘어간다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연단위 계획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비를 우선 확보하고 보자. 향후 사업은 모르겠다. 일단 이런 거에 집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합한 방식일까를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그 쇠퇴한 지역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체계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여력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방재정 중기계획과 도시재생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이후에야 지방비를 매칭시키고 그냥 1년 단위 사업해보고 내년에 매칭되면 또 의회 가서 받지 뭐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 생각하는 지역주도 추진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실질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특히 어떤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이 주도할 수 있게 그렇게 역할 분담이 좀 더 명료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국가의 역할을 포지셔닝하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설정을 했고 세 가지 형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혁신 성장을 만들 그런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국가 최저 기준 이하의 그런 삶의 질을 보이는 지역이나 쇠퇴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거나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지역주도라는 본연의 여건에 맞게 목표에 맞게 지역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틀에서 전략사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혁신조성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토지 소유를 갖고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게 활용이 굉장히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들, 토지를 특히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일정 부분의 그 공개념이 좀 확대돼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해서 조금 더 거점을 집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시권입니다. 지방도시권은 새로운 그 혁신성장형 먹거리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일부 이제 광역도시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점을 만들 수 있지만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모든 곳이 그런 거점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선회업이나
제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양되어가는 지역 특화 산업을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액셀러레이팅 시킬 수 있는 앵커 지구를 형성해 주는 게 지금 지방도시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유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들, 특히 이제 사회주택 같은 사회적 경제와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민간이 참여하는데 민간이 바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CSR 사업과 결합을 조금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쇠퇴 심각지역. 쇠퇴 심각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다른 지역과 똑같이 굉장히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 쇠퇴를 극복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 건축물 정비하고 기초생활 인프라에 집중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국비지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생활복지 전달 체계를 같이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유관부처랑 패키지 사업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주도로 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핵심 액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앙은 거기에 대한 지원자적인 역할을 주력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형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괄보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데, 주거지나 일반 근린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율계정으로 좀 넘겨주는 방향, 그리고 현재 이제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간 단위 사업을 이슈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체별 역할 분담 방안인데요. 앞에서 좀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 사항이 가능할 것인가, 혁신 특화거점 사업제도가 지방거점에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연구를 작년에 국토부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의원 발의 입법을 같이 진행을 했고, 좋다, 기회가 된다면 하반기에 아마 입법화가 될 것 같고요. 도시권 협약제도도 필요합니다. 아까 기능적 도시권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각 지자체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지방 중소도시는 지방 중소도의 연합체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거점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포괄보조금 운영을 좀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쇠퇴 심각지역 같은 경우는 본부처 사업 추진 구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가 국토부가 공간 조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 자료에 저희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를 했으니 시공명사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했을 때 어떤 정책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분석을 했는데, 컴팩트화의 기대 효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간을 집약시켰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그러니까 사업비가 동일했을 때 공간의 집약을 변수로 놓는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는데, 노동 생산성이 이 정도, 총생산은 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화로 지역 거점을 만드는 노력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겠고,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좀 더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유관 사업들을 집약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쇠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69%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급하게 쇠퇴가 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30호수 사업은 한 30억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100억 원 규모의 330호 사업입니다. 이미 그 국조실이라든지 국토부가 하는 사업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것들을 그 두 가지 목적 사업으로 집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쇠퇴율을 3년간 4.10%,
6년간 한 9.4% 제어해서 저희가 이렇게 쇠퇴가 심각한 것을 제어를 할 수 있겠다. 도시재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달성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